이번 시간은 285페이지 창호 철물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호 철물이 우리 이 창호공사 쪽에서는 가장 많이 빈번히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창호 철물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먼저 이 보통 아파트 현관문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 세대 현관문. 세대 현관문은 보통 갑종 방화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 형태로 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철물이 무엇을 쓰는가 하면 지지철물을 피봇 힌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2번에 피봇 힌지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피봇 힌지, 암수로 돌아가는 지돌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관문 바깥쪽에서 봤을 때입니다. 보통 열리는 방향으로 지지철물은 설치가 됩니다. 항상 기본이고요. 열리는 쪽으로, 안으로 열리면 안쪽에 철물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열리면 바깥쪽에 지지철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봇 힌지입니다. 피봇 힌지, 묵은 문이다 보니까 피봇 힌지를 쓰게 됩니다. 문장부식 형태, 형지가 피봇 힌지입니다. 그래서 암수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피봇 힌지가 지지철물인데 이거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세대 현관문에는 저절로 닫히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가 하면 도어 클로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호 개폐 조정기를 우리가 써요. 창호 이 개폐 이 조정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어 클로저 또는 도어 체크라고 하는 겁니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그래서 285페이지 보면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가 나옵니다. 자동적 여닫이문을 닫히게 하는 거면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피봇 힌지가 그래서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닫히게 합니다. 그럼 왜 이 도어 클로저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이 계단의 방화문도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래서 현관문 딱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개폐 조정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 때문에 자꾸 문이 닫혀요. 그래서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열받아 죽겠네요. 또 요새는 디지털 도어로 뽀뽀뽀뽀뽀뽀 누르고 또 문 열고 하나 넣고 또 문 탁 닫히죠. 그럼 또 열어야 되죠. 힘들기 때문에 문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 열린 문을 그래서 거기 보면 13번 보시면 자, 이 도어 홀더가 나와요. 말발굽 형태로 생긴 도어 홀더. 말발굽 형태로 생긴 도어 홀더죠. 문을 탁 열고 발로 탁 하는 도어 홀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어 홀더는 287페이지. 자, 그림에서 사진 말고 그림 좌측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있죠. 이 도어 홀더입니다. 도어 홀더를 사용해서 문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있으면 버티어서 고정하는 철물이 바로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 현관문에서 딱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다가 쪼맣게 글씨로 붙여가지고 오래 딱딱 붙여 넣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도어 홀더고 그리고 자물쇠가 있는데 아파트 현관문의 자물쇠가 이제 실린더 자물쇠가 있죠. 실린더. 자, 실린더는 둥근 형태, 원통형 형태의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 자물쇠는 어떤가 하면 원형이나 이 둥근 형태로 잡아서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손잡이턱 이렇게 돌려서 문을 여는 형태가 다 실린더 자물쇠예요. 실린더 자물쇠.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이나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린더 자물쇠 형태가 됩니다. 실린더 자물쇠.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나이트레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도화로고로 바뀌었는데 나이트레치.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요. 육각형이나 뭐 오각형 형태, 둥근 형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튼 야간 자물쇠 형태 나이트레치가 있습니다. 나이트레치. 자, 그리고 문을 열어주긴 열어주는데 밖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 문을 다 열어줄 수는 없다.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집에 들어가서 외구에 탁 거는 형태 있습니다. 체인을 걸거나 그래서 그것을 도어체인이라고 칭합니다. 도어체인. 일정 이상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어체인입니다. 도어체인.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과 관련된 철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 방화문에 달린 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방문들, 침실문, 이 방문들 화장실 문을 보시면 침실문 개념을 보시면 이 침실문에는 자 일반 목재 여닫이 문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경첩을 쓰고 있습니다. 경첩은 11번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지지철물을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경첩입니다. 근데 이 경첩은 한쪽으로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첩이 방문에 쓰는데 보통 3개 설치해 놨어요. 열리는 방향입니다. 그럼 방문들은 전부 다 안으로 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심시라니? 저 밖에서 닫아놓고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에서 보면 보입니다. 경첩이 3개 달려있어요. 위에 2개, 아래 하나 달려있습니다. 왜? 문이 이렇게 쳐지니까 위쪽에 2개를 설치해 줍니다. 경첩을. 그리고 하부에 하나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지지철문이다. 그리고 침실문은 그러면 얘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방문이 저절로 자꾸 닫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그러면 얘는 도어 클로즈를 설치 안 해요. 근데 문을 확 열게 되면 문하고 벽면에 충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어 스톱. 그래서 285페이지 보면 6번에 보면 도어 스톱이 나옵니다. 도어 스톱. 도어 스톱은 문하고 벽면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도어 스톱입니다. 그래서 창호 개폐 조정기 중에 하나겠죠. 도어 스톱이 우리가 설치가 됩니다. 도어 스톱. 그래서 도어 스톱은 이거는 문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문에 부착된 경우도 있고 벽에 설치된 경우 있고 바닥형, 이 바닥에 설치된 경우하고 바닥형하고 벽용, 문용 이 3가지 형태의 도어 스톱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침실문이 그리고 침실문도 자물쇠는 실린더 자물쇠를 씁니다. 실린더 자물쇠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침실하고 관련된 자에서 철물들이 여닫이입니다. 그러면 사실 현관문의 침실문은 전부 다 여닫이죠. 여닫이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현관문도 여닫이고 그래서 둘 다 여닫이 창호, 여닫이에요. 여닫이가 됩니다. 여닫이 창호에는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거 먼저 보고요.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파트 주동 출입구 지금은 뭐 자동문으로 많이 돼 있어요. 강화 유리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강화 유리문 가지고 주동 출입구를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쓸 수 없고요. 옛날에 주동 출입구를 자재문을 썼거든. 강화 유리문 가지고 옛날 보신 문, 이 강화 유리문 해가지고 이 자재문 형태였거든요. 안으로 열 수도 있고 밖으로도 열 수 있는 거 이거 있었습니다. 주동 출입구가. 지금은 자동문으로 다 바뀌었죠. 번호 뻑뻑뻑 누르면 쫙 열려야 되니까 이런 미석이 형태, 미닫이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강화 유리문. 그래서 이때 뭘 썼는가 하면
무겁잖아, 강화 유리문이. 그래서 바닥에다 힌지를 써놨었거든. 플로아 힌지, 바닥 지돌이 이걸 썼습니다. 근데 바닥 지돌이는 이거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절로 이 닫히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걸 썼고요. 아니면 자 이겁니다. 어딘가면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요거 플로아인지는 강화 유리문 요거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경우 있고 관리사무소 문이 강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아인지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자재문은 이걸 쓰지만 저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벼운 자재문, 일반 자재문에 이 강화 유리로 된 것은 이것이 이 목재로 이제 자재문을 만들었다. 이건 가볍잖아요. 이럴 때는 자유경첩을 쓰는 거예요. 자유경첩. 그래서 안에 경첩인데 스프링을 넣는 힌지입니다. 스프링인지 이걸 써서 자유롭게 닫히게 우리가 처리된 것이 바로 자유경첩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겁니다. 샤시를 보시면 미석이 형태가 있어요. 미석이 창호를 쓰고 있어요. 미석이 들어가서 그러면 거실에서 자 발코니 나갈 때 그때 보면 미석이 문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들이 전부 다 미석이에요. 미석이 형태다. 미석이 창호가 있는데 미석이 창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석이 창호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석이는 첫째 밑에 레일이 필요해요. 레일이 2개 필요하다 했어요. 레일이 있고 그리고 레일에 왔다 갔다 해서 문바퀴가 필요할까 합니까? 이 문바퀴를 호차라고 해요. 호차. 문바퀴가 필요해요. 문바퀴는 보통 한 짝당 얘가 왔다 갔다 굴러가야 되니까 최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그래서 기차도 보면 앞에 2개 하고 뒤에 2개 있어요. 앞에 2개, 2개씩 있죠. 이렇게 굴러가다시피. 그래서 호차가 필요한 거예요. 호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석이 창 이렇게 반달형으로 해서 딱 잠그는 거 있죠. 이렇게 올려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잠금쇠가 크레센트, 자물쇠가 크레센트. 그래서 이 크레센트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시험에 한번 내야 됩니다. 크레센트는 언제 보시면 그 10번에 나오죠. 285페이지 10번에 크레센트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크레센트 우리가 알아두시고 오르내기 창이나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입니다. 근데 이 미석이 창호가 목재일 때는 이 크레센트가 아니에요. 샤시들은 크레센트가 잠금 장치가 되는데 목재 창호일 때는 옛날에 도합볼트를 활용했어요. 볼트는 볼트인데 문을 잠그는 볼트 그 구멍 맞자게 이렇게 돌렸었죠. 주번이나 당번 됐으면 빨리 문 잠그고 밖에 조례할 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잠궜던 게 도합볼트예요. 도합볼트. 그래서 잠금쇠가 이런 형태를 쓰게 됩니다. 미석이 창호와 관련된 거는 자, 이런 것들이 철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금쇠, 자물쇠, 잠금쇠 종류고.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하고 연관이 없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 문 한번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기 4번에 보면 레퍼터리 힌지가 나옵니다. 레퍼터리 힌지. 원래 레퍼터리는 원래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자, 이 레퍼터리 힌지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상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보시면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복리시설들이 있죠. 복리시설, 상가가 있어요. 상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문이 그래서 이 아파트 상가 부분에 보통 있죠. 아파트에 상가는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잖아요. 복리시설. 보통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도로나 주차장 이런 건 부대시설이고 상가라든지 체육 같은 시설 이런 것은 경로당 이런 건 복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복리시설의 상가의 화장실 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중 화장실에 사실 많이 만드는데 이 힌지는 레퍼토리 힌지는 이겁니다. 저절로 닫히는데 약간 열린 상태입니다. 한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사람이 안에 없으면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바로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토리 힌지는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데 저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다. 그래서 한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힌지가 레퍼토리. 원래 레퍼토리가 화장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하고 연관이 없지만 몇 가지 봅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도화행거 전문의 이동 장치죠. 원래 전문은 자, 여러 개의 문을 경첩을 이용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방을 분할하거나 또는 하나로 전체를 썼을 때 쓰는 게 전문이었죠. 그러면 도화행거가 이동장치입니다. 도화행거가. 이것이 이동장치고, 이건 이동장치고. 그런 전문은 도화행거가 필요하고 원래 행거가 블라인드나 커튼의 이동,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행거예요, 행거. 그런데 문에 이동한다 해서 도화입니다. 도화. 문에 이동장치라 해서 도화행거. 그래서 도화행거가 필요하고, 근데 전문은 문을 만들기 위해서 병풍처럼 만들기 위해서 경첩이 필요한 게 딱딱 접히게 하기 위해서 경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 전문에 이동하기 위해서 자유도로래가 필요해요. 자유도로래 이런 것이 전문하고 관련된 철물들입니다. 전문.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창호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뭐 제3절 유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적인 측면. 자, 유리는 거기 뭐 판유리 개념을 많이 해놓고 있죠. 뭐 후판유리, 두꺼운 유리를 판유리라고 칭하고 있죠. 자, 무늬유리는 무늬를 넣어놓은 거예요. 투명유리에다가 뭐 다이아몬드나 주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자, 이 무늬를 넣어서 의장적 효과를 우리가 목적으로나 아니면 제거입니다. 보통 투사 방지. 그러면 일반 투명유리면 시선을 딱 보면 눈이 투사가 되죠. 그러면 안에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잖아요. 흐릿하게 하는 거. 공부하는지 조는지 잘 모르고 이런 형태로 투사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늬유리고 그 다음에 망임유리. 자, 3번의 망임유리는 한번 언급이 됐지만 또 공부해 둔다. 망임유리. 자, 망임유리는 유리 사이에 금속의 망을 삽입한 겁니다. 금속 망을 삽입한 유리입니다. 삽입한 유리예요. 그래서 이런 망이 유리 사이에 들어있어요. 금속 이 망이. 이 금속에 이런 망을 갖다가 삽입해서 만든 유리가 망임유리예요. 그래서 이 망임유리는 그래서 얘가 사실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돼요.
갑종은 안 되고 을종 방화문에 해당, 망임유리로 만들면 이게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도 간혹가다 망임유리가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던데 여기 바로 을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을종 방화문이요. 그리고 얘는 왜 을종 이것이 방화용 유리거든. 그래서 방화용. 일반 유리는 열을 받으면 팍 깨지잖아요. 그런데 안에다 금속 망을 삽입해 놓으니까 유리가 탁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 확산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임유리는 안전유리에 속하는 거예요. 안전유리예요. 안전유리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복층유리가 나와요. 복층유리, 영어로 페어 글라스다. 페어 글라스. 자, 이 복층유리는 얘는 이중창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중창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망임유리는 2장이나 3장의 유리 사이에다가 3장짜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참 좋습니다. 유리와 유리 2장짜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3장짜리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를 3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다가 자 보통 공기층을 두는 거예요. 건조 공기층을 두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기에다 열을 잘 전하지 않는 가스 같은 걸 봉입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여기 건조 공기를 넣거나 불활성 가스 같은 걸 삽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이 이중창호의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복층유리 페어글라스인데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두는 형태 아니면 불활성 가스 같은 거 삽입해서 만든 것이 복층유리 페어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층유리 페어글라스는 목적이 사실 이거죠. 복층유리는 이런 단열이나 방음이라든지 이 결로 저감을 위해서 사실 사용한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복층유리 페어글라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이나 방음 결로 방지 목적으로 이걸 쓰고 있고, 근데 이 복층유리는 알아두실 것이 이것은 이겁니다. 이 공기가 통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봉을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복층유리는 이건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주문 제작에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 복층유리는 시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강화유리. 자, 강화유리적인 측면은 일반 판율 600도씩 가열했다가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강도가 센 유리가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도씨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게 강화유리인데, 그래서 강철유리라고도 칭해요. 강화유리를 강철유리라고 해요. 한번 손으로 때려 보세요. 손이 아프실 겁니다. 강화유리. 그런데 이 강화유리는 이것도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이것도 안전유리에 속한데 왜 안전유리인가 하면 강화유리가 깨졌을 때 모양 때문에 일반 유리처럼 이런 식으로 깨지면 이런 안전유리가 될 수 없겠죠. 강화유리는 파달처럼 잘게 부서진다는 게 그래서 안전유리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안전유리. 그런데 이것도 현장에서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강화유리가 보통 출입문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자동차 도화라든지 아니면 선박유리. 선박도 파도가 와서 쳐가지고 있죠. 유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일반 유리는 파도에 다 깨져요. 그래서 강화유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쓰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도 자동문 강화 유리로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 강화 유리적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안전유리에서 부서질 때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파달처럼 잘게 부서지는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6번째 접합유리.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폴리비니 이런 합성 수지 같은 걸 넣어놓고 자, 이 열로 압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50도씨 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데 그러면 보통 유리와 유리 2장이 여러 개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을 합성 수지 같은 폴리비닐로 넣고 접착한 거예요. 강하게 접합시킨 거야. 여기서 합성 수지 폴리비닐 같은 이런 합성 수지에서 딱 접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 장 해도 되고 굉장히 많이 해도 됩니다. 2장 이상입니다. 이것이 접합유리인데 그러면 이 접합유리는 안에다가 폴리비닐 같은 합성 수지를 넣어놨거든. 폴리비닐 같은 합성 수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얘가 파가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유리도 어떻게 박아버리면 유리가 안 떨어지도록 해놨죠. 옛날은 팍 깨지도 잘게 부서지도록 해놨는데 최근에 유리를 보면 깨지더라도 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합성수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리가 이런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안전유리죠. 그래서 접합유리도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안전유리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접합유리를 강화유리나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개 하면 이것이 방탄유리가 되는 거예요. 방탄유리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 장 굉장히 많이 하면 방탄유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강화유리 가지고 함유리화 만들면 접합유리화 만들면 그것이 방탄유리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착색유리, 유리의 색채, 각종 색채를 띠게 만든 유리가 착색유리고요. 그 다음에 내열유리는 열에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을 강하게 만든 유리가 내열유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X선 차단유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아파트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간략히 한번 읽어 두시고 그런데 10번의 자외선 투과유리 자외선 투과유리 자, 일반 유리의 경우는 자외선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유리의 조성 성분에 철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외선을 거의 차단시켜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월이라든지 뭐 우리가 속옷이나 이런 것을 살균 멸균 시키기 위해서는 샤시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일반 유리는 자외선을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자외선 투과 유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자외선을 투과하기 위해서 일반 철 성분을 일정 성분 이하로 우리가 낮추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든 유리가 자외선 투과 유리면 다른 것을 넣어서 우리가 자외선을 투과하도록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 차단 유리 나오죠. 자, 적외선 차단 유리는 적외선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보통 이 자외선은요, 이거는 보통 하악선이라고도 하고요. 하악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자외선은 살균이라든지 있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소독, 살균 소독 개념으로 쓰는 것이 자외선이고 그런데 열선, 적외선이죠. 온도를 햇볕에는 이 온도를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게 빨래 건조를 만든 이런 것이 적외선 열선이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갖다가 흡수하는 유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선을 흡수유리인 적외선 차단유리 개념 이것은 어느 경우가 하면요. 저런 경우에 있으면 제가 배요. 부엌이 서쪽에 있을 때 석양이든 열선이 들어오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부엌 내에 음식이 따뜻해지면 음식이 상할 수 있죠. 그럴 때 적합한 유리가
적외선 차단유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방탄유리는 함유리, 그래서 접합유리죠. 함유리를 두껍게 하거나 강화유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접합유리를 줄여서 함유리라고 하거든요. 뭐 또는 합판유리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방탄유리가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거기에서 뭐 망임유리라든지 강화유리, 접합유리나 방탄유리 이런 것들이 안전유리에 속하게 됩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로이유리가 나옵니다. 자, 로이유리는 일반적으로 로 에미시비지 클래스의 그 약자 따서 L 로는 그따 쓰고 에미시비지 E를 따서 로 E라고 칭한 거예요. 로 E. 에너지 절약유리를 목적으로 하죠. 보통 로이유리는 자, 이 목적입니다. 자, 외부에서 태양광선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 실내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로이유리를 제일 먼저 만드는 로이유리가 바로 냉방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자, 최근에 건축물들이 왜 사무소,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를 유리 가지고 커튼홀로 많이 조립을 해요. 근데 냉방할 때 태양열이 유리를 다 뚫고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냉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금속으로 코팅해서 무엇을 반사하는가 하면 강선 중에 코팅을 해가 적외선을 갖다 반사시키는 거예요. 강선 중에 적외선을 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사율을 높인 건데 열선의 반사율을 높인 유리입니다. 반사율, 이것을 높인 유리가 로이유리라고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용 난방에서 안에서 복사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용도 만들어지고 지금 사계절용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는 이런 강선 들어온 거죠. 가시강선 이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밝다 이런 건 느끼는데 따뜻하다는 것은 못 느끼게 하는 형태의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래서 은으로 보통 코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로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로이 복층유리는 판유리에 비해서는 32%고 복층유리 6% 정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로이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로이유리의 장점 해놨죠. 에너지 절약적이고 우수한 단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음 차단 효과도 우수하고 유리면에 발생 결로도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가능합니다. 금속 다중 코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뭔가 하면 색상이 은색으로 동일 색상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뭐 금색도 가능하고 다양한 색채 다 가능합니다. 그 측면 봐두십시오. 그리고 유리블록은 보통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 투명 유리를 갖다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겁니다. 이 벽을 쌓을 때 그래서 이 벽 구조도 될 수 있고 벽돌 대신에 이 유리블록 가지고 벽을 쌓는 거야. 유리블록 이거 가지고 벽을 쌓은 거야. 벽 구조가 될 수 있고 유리가 되니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채광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조도 되면서 채광, 햇볕도 들어오는 거야. 채광.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뭐 장식적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이 목적으로 벽돌 대신에 유리블록 가지고 벽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유리블록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에다가 저압 공기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완전히 다 유리는 아니고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안쪽에 중앙 부분은 70%는 안에 비었어요. 보통 저압 공기로 충전해 놓은 상태, 밀봉해 놓은 거 밖에 되고 안에는 공동부라 보시면 공간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리블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보통 벽돌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적어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단열 효과도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도 되면서 채광 장시 효과가 되고 열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게 유리볼록입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는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실란트 작업의 상대 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실링제 공사할 때, 실링 방수할 때 실링제 공사나 그거는 85%였죠. 85%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장 작업할 때도 85% 초과였죠. 근데 이 실란트 작업은, 실란트는 틈새나 이런 데 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실란트라 해요. 실란트 작업. 그래서 상대 습도가 90%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한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85%가 아닌 90% 이상 개념이 됩니다. 요거는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보통 배수 구멍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샷시 보시면 그 문틀 밑에 보면 배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물 비워도 문틀 바깥쪽으로 흐르도록 돼 있죠. 그 배수 구멍이 2개요. 사람도 콧구멍 2개죠. 그래서 이것도 2개잖아요. 이번 하나 아니에요. 요 짝은 밑에 있으니까 기본이 구멍은 2개예요. 2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볼록은 이겁니다. 유리를 설치할 때 유리를 바닥에 놓고 이걸 이동하고 그러면 유리 밑에가 파손돼요. 그래서 밑에 받치는 것을 고정을 시키게, 그래 유리 이동이 쉬워요. 그래서 밑에 받치는 것을 세팅 볼록이라 해요. 그리고 운반 및 보관에서는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을 겹쳐서는 안 됩니다.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절단은 우리가 알을 때 유리를 절단할 때는 절대 정확한 치수만큼 절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치수부터 약간 짧은 치수 1.5에서 2mm 짧은 치수로 절단을 해야 돼요. 정확히 절단해가 넣으면 너타가 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약간의 충격 흡수는 공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1.5에서 2mm 정도 짧은 치수로 절단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스켓이 원래 발음상 가스켓인데 보통 가스켓이라고 교수님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리를 고정시키는 거죠. 유리를 고정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 퍼티가 있고요. 나무 퍼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샤시들은 반죽 퍼티로 거의 하고 있죠. 반죽 퍼티 형태로 거의 합니다. 반죽대 나무로 했네요. 퍼티가 원래 그 틈새 이런 거 메우는 작업하는 게 퍼티잖아요. 반죽 퍼티로 하거나 아니면 가스켓. 옛날 이런 철제창고 이런 것은 이 고무 제품의 가스켓을 쓴 경우 있거든요. 가스켓. 그래서 이제 이 가스켓 가지고 이제 시험이 나왔는데, 가스켓은 정형 제품이죠. 얘도 그래서 이건 정형 제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형 제품. 그래서 이제 가스켓 시공 일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스켓은. 그래서 한 면은 부드러운 거 쓰고, 자, 다른 면은 견고한 거 쓰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스켓을 끼우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힘들어요, 공사가. 그래서 한쪽은 견고한 거, 한쪽은 부드러운 걸 써야 돼요. 부부도 둘 다 부드럽거나 둘 다 강하면 안 됩니다.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강한 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스켓은 유리변의 각 길이보다 약간 길게 절단해야 돼요. 짧으면 안 돼요. 얘는 길고. 유리를 절단할 때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하고요. 가스켓은 약간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해야 돼요. 모서리 중앙으로 하면요,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 넣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에 가스켓 균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툭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항상 중앙에서 모서리가, 그래서 모서리부터 절대 끼워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가스켓의 균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위해서 한 면은 실란토 시공, 다른 면은 가습기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 가습기 끼워놓고 유리 딱 해놓고 한쪽 떼어버리면 쉽잖아요. 그래서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한쪽은 실란토로 해도 되고 한쪽은 가습기에 다시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습기에서는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리를 설치할 때 중앙에서 좌우로 해야 돼요. 좌우 쪽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중앙에서 풍압이 너무 세져요. 끼울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철회가 바람을 좌우로 분산해 줘야 돼요. 만약에 좌우 쪽에 중앙으로 이렇게 유리를 끼워 넣으면 중앙에는 뻥 뚫리면 그 엄청난 바람이 세집니다. 공사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로 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강화유리 설치 시 클리언스는 여유 공간이죠. 강화유리 간에, 강화유리 간에는 3mm 보통 둡니다. 그리고 강화유리하고 바닥하고는 조금 더 많이 돼야 돼. 10mm 여유 공간을 두게 됩니다. 클리언스는 여유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을 클리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 우리가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호 철물 파트하고 유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0장 수정공사 부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